유상범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와서 이렇게 주장했죠. 최상병 특검법 강행은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관문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그 취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탄핵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거론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과거에 문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청 글도 근데 그때는 지금은 국회 청원 게시판이 아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었죠. 약간 이 플랫폼이 다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130만 명이 찬성을 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방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가능은 합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치면요, 뭐 무슨 명분을 들어서 청문회를 개최 안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 장성들을 비롯해서 그 최혜병 특검법 청문회 한답시고 증인들 불러다 놓고 뭐 10분간 나가 있어라, 그다음에 두 팔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 뭐 이렇게 망신주기성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청문회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좋게 평가하실 것인지 곱게 보실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죠. 그리고 과거 사례를 봐도 민주당이 그런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은 도저히 국민들께서 수긍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2020년 2월에 그 탄핵 국민청원 146만 명이 동의했을 때 청와대가 절차를 개시할 것은 국회 갈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답변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사실 국회에 그 탄핵 청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가서 법사위 안건이 올라갔습니다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가 됐거든요. 그런 전례에 비춰볼 때 이걸 가지고 무슨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 저는 심각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좀 보태면요. 탄핵 발의를 한 분이 네.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친북 활동 혐의로 해서 국가보안법 혐의 등으로 5번이나 그런 전과가 있는 분이라고 해서 그거 좀 마음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놓고 계속 그 친북 활동이나 그런 활동 해온 분이 발의자가 돼갖고 거기에 이게 100만 명이 들어갔다라는 것들이 좀 마음이 좀 안 좋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과 관련된 또 다른 불씨가 또 오늘 오전에 생겼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방통위원장에 전 대전 MBC 사장 출신이죠. 이진숙 씨가 내정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세 번째 방통위원장 내정자인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정설이 흘러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또 탄핵을 언급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직전에 있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누구였습니까? 대통령께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 검사로 일컬어졌던 분을 사실상 직무 관련성도 없는 자리에다가 앉혀놨던 것도 문제가 됐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방통위원장의 위법한 방통위 운영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지적을 했고, 구체적으로 탄핵 절차까지 이제 돌입을 하려고 하니까 또 꼼수 사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이동관 그 전 방통위원장이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전철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고 하는 이 대전 MBC 전 사장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이 이제 소감을 밝히면서 한 6분가량 정도를 굉장히 강경한 말씀들을 많이 쏟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방송 장악이라는 그 하나의 계획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송 장악에 고삐를 쥐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꼼수 사퇴라고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꼼수 사퇴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꼼수 탄핵이죠. 계속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방통위가 기능이 정지되면 안 되니까 방통위원장 사퇴하고 새로 임명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지금 민주당이 유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방통위 2인 체제는 법원에서 이미 그 적법성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3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지금 야당 몫의 2명을 계속 추천하지 않고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네.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 처리를 하고 나서 또 대통령의 거부권 다시 돌아가고요.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상정 처리 또 제2권을 발의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이거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자진 사퇴하고 2번 반복됐는데 이번에 또 그게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이런 무한 반복 언제까지 이어질까요?